네, 슈퍼액션 이어집니다. 현재 코스피 1840포인트 아래쪽에서 7포인트 더 밀려 있습니다. 1833포인트 가리키고 있고요. 오늘장 지수 변동의 폭이 상당하죠. 어느 정도에서 지지선, 저항선을 설정하고 대응해야 할지 이분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베스트 정수재 이사 연결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지수 때 어떻게 보고 대응해야 합니까? 네, 며칠 동안에 계속해서 변동성이 감소되고 축소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드디어 오늘 변동성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지지선이 이탈이 되면서 아래쪽으로 확대되었는데요. 전일 말씀드렸던 지지선이 이제 1901포인트였죠. 비중 조절을 해야 되는 그 부분이었고, 그게 깨진다면은 한 그 10% 정도는 축소를 하자는 거였습니다. 현재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외국인 매도와 모멘텀이 부재한 그런 상태죠. 그리고 유럽 위기로 인해서 투자 심리가 상당히 많이 약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오늘 저항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895포인트에서 1914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지지선은 1879포인트에서 1859포인트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아침에 시초가 부근에서 1859포인트를 지지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죠. 그러나 실패를 하면서 추가 하락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므로 2차 지지선이 이탈이 되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주식 비중을 조절해서 리스크 관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1901포인트가 이탈되었을 때 기존에 있었던 75%에서 10% 정도 감소시켰고, 오늘 또다시 이탈이 되면서 추가적으로 10% 정도 감소해서 오늘은 한 55% 정도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수 자체가 지지선을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일단 비중을 10%포인트 정도 더 줄이겠다. 55%까지 주식 비중 유지를 하자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런데 또 궁금한 것이 이렇게 지수 밀릴 때 비중을 줄이고 올라갈 때 비중을 늘리다 보면 수익을 내기 어려운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전체적으로 큰 비중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제 주식을 50% 이상을 유지를 하고 있고, 그 흐름에 따라서 주식을 늘리고 줄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지금처럼 리스크 관리 차원을 해주는 게 필요하죠. 예를 들어서 1901포인트가 주식 비중 할 수 있는 조절 포인트였다는 것을 인식을 한다면은 이미 10% 정도는 오히려 유리한 상황이 됐던 거고, 반대로 어느 정도 지지력이 확인이 되면은 그때 하는 것이 전체적인 시장에서는 유리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제 종목을 가지고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오늘도 시청자분 갖고 계신 포트폴리오 보내주셨습니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들을 좀 살펴볼게요. 일단 주식 비중은 70%입니다. 얘기해 주신 것보다는 비중이 약간 높은 상태고요. KT가 30%, 그리고 서울반도체가 30%, 크루셜텍이 10% 비중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KT 같은 경우는 38,500원의 평균 매수 단가 맞췄는데요. 현재가 기준으로 하면 한 10% 조금 안 되는 손실 중에 있습니다. 서울반도체 역시 30% 비중으로 편입되어 있는 종목인데요. 평균 매수 단가 대비 현재 15%가량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가장 적은 비중 10% 비중으로 편입되어 있는 크루셜텍인데요. 14,500원의 평균 매수 단가가 맞춰져 있습니다. 현재 매수가보다 약간 높이 있죠. 한 15% 정도 수익 중입니다. 비중 조절 필요할까요? 종목에 대해서도 의견을 좀 주신다면요. 네, 오늘 포트폴리오 운영에 대해서도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일단 비중 조절하는 것은 필요하다라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첫 번째 종목인 KT는 30%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요. 먼저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을 좀 분리해서 말씀드리면, 긍정적인 부분은 4분기부터 LTE 서비스가 개시된다는 점이 긍정적이고요. 또한 IPTV 부분인데 스카이라이프와 함께 IPTV로 진출을 해서 어느 정도 영업력을 확대를 하고 있다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아직 배당에 대한 점이 유리하죠. 약 5.4% 정도, 2,400원 정도가 있기 때문에 배당에 대한 점도 고려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부정적인 부분은 성장성의 한계 어쩔 수 없이 느껴야 될 것이고요. 경쟁력이 심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투지 종료에 따른 비용 증가 부분도 역시 부정적인 요인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수급이 외국이나 기관이나 공백이 된 상태 역시 그렇게 긍정적이지 못한 부분이죠. 단기 지지선이 이탈이 되었기 때문에 하락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최종 지지선을 말씀드리면은 35,500원 정도를 제시해드리겠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역시 이제 배당 투자 관점으로 접근할 것인가, 아니면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할 것인가를 구분하시고, 배당 투자라면은 이제 유지를 하시고, 트레이딩 관점이라면 최종 지지선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인 서울반도체는 비중이 30% 정도고요. 이 종목은 하락을 하면서 실적 부진에 대한 부분은 많이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LCD 비율이나
조명 부분에 대한 하향세가 이제 두드러졌었죠. 현재 상승에 대한 것은 내년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한 차례 급등을 했었는데요. 지난 4일에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이 LED 조명을 중소기업 적합 기종으로 선정해서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시장 컨센서스를 보면 26,966원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단기적으로 그 가격 이상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오히려 외국인들은 그런 역배열인 상황에서의 급등을 추가 매수가 아니라 차익 매도하는 기회로 삼고 있다는 것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격을 보시면 23,500원의 중요한 지지선이 지지를 실패했기 때문에 추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21선이 지지가 되는지를 확인하시고 반등이 나온다면 한 25,000원 정도면은 비중을 축소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크루셜텍은 10% 정도인데 수익권이죠. 이 종목은 그 3분기 매출이 715억 원으로 분기 사상 최대를 기록했지만 영업이익은 환율 등의 영향으로 인해서 55억을 기록을 했습니다. 36% 정도 감소를 해서 예상치보다는 하회를 했습니다. 현재 중요한 점은 터치스크린 관련돼서 결합 상품이 성공적으로 될 것인지 여부가 중요한데요.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부품을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염두에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고 최종 지지선을 15,500원을 가지고 트레이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70%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에 따라서 약간씩 비중 조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1박 2일 포트폴리오로 넘어가죠. 어제 얘기해 주셨던 종목은 NHN 그리고 영후통신 이렇게 두 종목이었습니다. NHN은 23만 8천 원이 매수가로 설정이 됐고요. 목표가 3% 기준으로 했을 때 장중 최고가 기준 목표가에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2.1%까지 장중에 수익을 내긴 했고요. 영후통신은 6,790원에 매수를 했습니다. 일단 장중 최고가 기준 4.57% 수익을 받고 1차 목표가는 도달을 했습니다. 하지만 2차 목표가까지 오르지 못한 상태에서 현재 낙폭이 좀 큰 상황이고요. 아직 종가 기준으로 손절가 제시를 해주셨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손절가 아래쪽으로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두 종목에 대해서 코멘트 좀 부탁드릴게요. 네, MH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오늘의 관심주에서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제 말씀을 드리고요. 영후통신은 일단 1차 목표가가 돌파되었기 때문에 어제 왔을 때 이제 목표가 도달한 상태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도달하는 걸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오늘의 관심주는 말씀을 드리죠. 네. 네, 두 종목인데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NHN과 베이직하우스를 골라봤습니다. NHN을 다시 한 차례 보는 이유는 시장이 많이 하락했지만은 상대적으로 강하고요. 실적 부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이 1,491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6% 정도 하락을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하락에 대해서 이미 반영이 돼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실적 부진보다는 향후 성장성에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바일과 일본 시장에 대한 모바일 시장 이런 부분이 올 4분기와 내년까지의 성장성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그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략은 전일과 동일하고요. 23만 8천 원 이하에서 매수하고 1차 목표가는 플러스 3%, 손절가는 종가상 23만 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종목은 베이직하우스인데요. 이 종목은 이제 중국 내수 관련주죠. 시장이 안 좋아지긴 하지만은 또한 관심이 유럽에 대해 치우쳐져 있지만 중국의 긴축 완화로 인해서 관련된 종목들이 무엇이 있을까?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반영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미 전고점을 돌파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 점을 포인트로 잡고 했습니다. 소비 성장과 매출 증대에 대한 기대감으로 현재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매수가는 현재가 근처인 22,200원 이하에서 매수를 하고 손절가는 19,500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종목 얘기를 해주셨어요. 어제 일단 짚어주셨던 NHN부터 다시 한번 오늘장에도 관심을 가져보겠다 얘기해 주셨는데 23만 8천 원 이하에서 매수하는 것 의견입니다. 일단 현재가가 23만 8천 원 위쪽에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매수가는 23만 8천 원으로 설정하고요. 손절가 종가 기준 23만 원입니다. 확인하시고요. 두 번째 오늘 베이직하우스 얘기해 주셨죠. 2만 200원 이하에서 매수하자. 현재가 2만 300원입니다. 2만 200원을 매수가로 설정하도록 하고요. 목표가 3% 이상 일단 1차 목표가 제시를 했습니다. 손절가 종가 기준입니다. 역시 19,500원 확인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 이렇지만 저희 얘기해주신 종목들은 좀 흐름 괜찮았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다시 뵐게요. 아이베스트 정수재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